네, 2024년 2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자, 이재명의 미천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굉장히 힘을 썼고요.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네, 저는 한마디로 모욕의 정치학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조자랑이 헝칼 쓰듯이 쓰는 무기,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고 그리고 비명계를 횡사시키는 공천을 하는 것도 모두 모욕의 정치학입니다. 모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남는 방법도 모욕이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씨가 탈당을 밝혔죠. 컷오프 대상이 됐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24일 오늘 이렇게 썼어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열거할 수 없는 막말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보내는 막말은 너를 공천을 안 한 걸 보니 시스템 공천이 맞구나. 어디서 똥 뿌리냐. 다시는 정치하지 마라. 참 이수진 씨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재명을 해서 열심히 뛰었던 걸로 보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렇게 이수진을 공격하네요. 이렇게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이 막말을 보낸 걸 열거한 다음에 이수진 의원은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저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극단 선택까지 이끌겠다는 걸 절감했다라고 썼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목숨을 끊었죠.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불발이 되고 나서 이제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자유통일당 후보로 개항을 해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도 왜 그랬는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어요. 뭐 이재명과 관련해서 숨진 사람은 굉장히 많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씨가 뭐 그걸 떠나서 자 이제 사회생활 할 만큼 한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조직에서 떠나죠. 떠날 때 웃으면서 난 너무 힘들고 그만하고 싶어 해서 이제 조직에서 풀려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직에서 나올 때 되게 섭섭함을 품고 나옵니다. 뭐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임원하신 분들도 많이 아는데 그분들도 내가 실적이 좋았고 뭐 이랬는데 갑자기 뭐 어떤 임원이 사장이 보자 해서 갔더니 참 고생하셨다고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통보가 오는구나. 내가 뭐 실적이 좋습니다 설명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올 거니까는 짐을 싸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서운하고 결국은 모욕감입니다. 억울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도요. 자세히 보면은 모욕감 때문에 망신을 당한 것 때문에 갈라서죠. 망신감을 느껴야만 떠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그 기본 조직 또는 대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해서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극단적인 모욕을 당하면은 갈라서잖아요. 형제 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욕이라고 하는 거는 헤어질 결심을 했을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조직이라는 게 영원하게 헤어지나요? 저도 직장을 나온 사람이지만 그놈의 조직 모임에 절대 안 가. 아직도 의지가 없는데 사회에서 이리저리 만나게 되고 그쪽에 대소사가 있으면 저한테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욕으로 조직을 떼어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세게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참으로 불편합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는가 하면요. 모욕을 줍니다. 인민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실은 모욕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못 견뎌서 굉장히 세게 주게 되면 자살을 하죠. 마녀사냥하듯이 퍼붓게 되면.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근대로 오면서 이제 죄형 법정 주인이 뭐니 이제 재판을 통해서 시비를 가려서 막 모욕을 주는 걸 차단하면서 합리적인 형벌을 주면서 쭉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깬 게 누구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뭘 하느냐? 인민재판을 합니다. 법정에 서기 전에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각각의 인민들이 비난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인민들에 의한 사적인 형벌이 가해져서 처벌되기도 합니다. 처형되기도 하죠. 지금 개딸들이 만들어져서 이재명을 옹호하면서 이재명 이 찍어낸 사람들에서 이수진 의원이 밝힌 것처럼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은 인민재판입니다. 모욕을 주는 겁니다. 아주 정 딱 떨어지게 하는 거죠.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할 때 부패지옥, 청렴천국 딱 걸어놓고 뭔가 하나 부패에 걸린 사람한테는 아주 망신을 줘서 지옥에 빠뜨렸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아갔죠. 이 모욕을 나이 들수록 당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한 50대 후반 60대쯤 되는 분들은 자녀분들을 혼사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모욕을 당하면 자기가 명예가 가장 중요할 때잖아요. 젊을 때야 명예가 무너져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젊을 땐 돈도 중요하지 않죠. 그냥 다시 벌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눈앞에 있는 사랑이 중요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거나 죽고 싶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딱 모욕을 치게 되면 못 견디죠.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이 검사들도 사실은 모욕을 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데 이게 이재명 계열의 특징이었다라고 이수진 의원이 딱 쓴 겁니다.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의 강천석 전 주필이죠. 고문이 이재명 대표의 죄의식과 윤리감각이 없는 거를 물어야 된다라고 딱 썼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체 윤리 수준을 이재명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책임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채택된 제도가 아니에요. 외국이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거는 100년에 한 번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가는 권력을 쥔 자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게 매년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독재자가. 전행을 하는 게. 군주정 때는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죠. 물론 군주도 때에 따라서 이제 뭐 조고 같은 환관의 힘을 쓰는 시기도 있지만 어쨌든 군주가 다 독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세금도 내고 모으고 있는데 나는 세금만 내고 왜 나는 권리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 때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국가의 주권을 가져와서 국민이 되면서 공화정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의원 내각제든 입헌 군주정이든 또는 대통령제든 독재를 막고 그래서 이제 된 건데 이 막상 공화정을 해보니까 이 국가의 주인이 군주일 때는 군주 한망이었는데 공화정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전체가 국가의 주인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게 되면은 군주정 할 때는 군주가 혼자 막아야 돼요.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 백성들을 자기 일개미들을 데리고 나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 구도였죠. 근데 이 공화정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지 하고 직접 나서서 싸우기 때문에 더 전투의지가 강해서 이긴다. 그리고 공화정을 해보니까 이 국민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주를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재주를 발휘해가지고 군주나 즐겁게 하고 군주가 마음에 들어야 먹을 걸 주면 그거 받아먹고 해해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재주를 가지고 엔터테이너 기능을 해갖고 이효리나 유재석 또는 강호동처럼 해서 큰 돈을 벌거나 아니면 싸움 실력을 갖고 김동현이나 이런 선수처럼 UFC에 나가서 큰 돈을 벌거나 또 축구를 잘해서 손흥민처럼 벌거나 아니면 기업을 잘해서 뭐 이재용 물론 뭐 징계받은 게 크겠지만 이재용 뭐 정의선 이렇게처럼 큰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공부를 탁월하게 잘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거나 이렇게 각자의 재주를 발휘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강국이 됐고요. 내가 군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군을 운영하는 기술을 더 많이 익혀가지고 나라를 더 잘 지키게 돼서 군주정 할 때보다도 공화정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미국 대통령이 영국 가서 영국 국왕을 만날 때 항상
공화정 우세를 내세웁니다. 일본은 황제 국가라고 하죠. 천황. 꼭 굳이 황제를, 뭐 왕이나 황제나 뭐 자기들끼리는 어떨지 몰라도 의미가 없는데 항상 천황이 공화정에 의한 대통령, 미국 대통령한테 고개를 숙이는 그런 구도로 하죠. 공화정이 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해보니까 군주정 때보다도 국력도 커지고 더 잘 살고 독재도 줄었다. 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많은 제주꾼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칙이 생기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약점이 많은 제도인데 미국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면서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는요, 사실은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다수를 이룬 당이 행정부를 이꾸니까 일당 독재하기 좋은 구도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일당이 된 당이 있더라도 그 당에서 내놓은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은 그건 일당 독재가 되겠지만은 둘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국민의힘이지만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둘이 견제하면서 독재를 막는 게 미국식 대통령제예요. 그만큼 독재를 많이 막아 보다 보니까 이게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네끼리 경쟁하면서 질시와 암투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화정, 더 약점 많은 의원 내각제보다도 더 약점이 많은 대통령제를 했음에도 전성을 달린 거는 정치인들의 양식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콜린 파월이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굉장히 거론됐지만 자기는 안 한다. 나는 가족이 중요하다. 미 국무장관으로 더 이상 내가 충분히 봉직했다고 툭 나가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하고 경쟁했던 그 누구죠? 클린턴 때의 부통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엘고어도 득표수에서는 아들 부시를 이겼지만은 선거인단 수에서는 졌습니다. 그럼 굉장히 억울할 텐데 나는 뭐 내가 할 만큼 했으니 나는 더 이상 안 한다고 딱 접었지 않습니까? 그 덕에 아들 부시는 2번이나 8년 대통령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합리적인 양식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 발전을 해온 거예요. 물론 뭐 트럼프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한민국도요. 이승만 건국전쟁을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했죠. 통수권자로 분명히 독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집권을 할 때 한민당이 주력이었습니다. 근데 한민당들은 의원 내각제를 원했고 또 의회 중심의 정치를 원했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 성격의 첫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6.25 전쟁이 터지니까 통수권자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자유당을 만들어서 한민당 세력을 누리면서 이제 끌고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자유당 독재가 문제가 돼서 4.19가 나니까 우리 젊은 청년, 미래의 국민이 저렇게 반대하는구나. 그럼 나는 하면 안 되지 하고 바로 하야를 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도요. 굉장히 양식이 있는 분이에요. 독재는 했어요. 독재는 통수권 차원에서 또 자기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지만 어느 순간에 딱 이르렀을 때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국민이 될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 거. 그럼 내가 자격이 없자고 내려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5.16으로 총칼을 들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양반이 조국 군대화라는 목표를 오로지 조국과 결혼한 사람처럼 매진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는 유정회까지 만들고 독재를 했죠. 그리고 뭐 야당 지도자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1.6이 났을 때 자기에게 닥쳐온 죽음, 차지철이 쐈을 때 김재규가 쐈을 때 그는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도 역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경호실장 차지철은 어떻게 했어요? 술 먹던 방 옆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가서 거기서 총 맞아 죽지 않습니까? 죽음을 거부한 거죠. 이것도 양식의 차이입니다. 가장 논란의 인물이 전두환인데 전두환 씨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추적해본 바로는 그건 대통령의 뜻이 없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거는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근데 그게 어찌어찌 하면서 박정희 시해를 할 때 현장에서 50m 떨어진 중앙정보부 부장 청와대 쪽에 있는 공간에 와 있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이 총소리 다 들었음에도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고 달려온 김재원이 6번으로 가자 그럴 때 6번으로 가는 걸 다 봤음에도 함구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이걸 조사를 하기 위해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시비가 터지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 대한민국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임을 하겠다고 해서 단임을 실현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단임을 지키기 위해선 나중에 뭐 백담사도 가고 온갖 모욕을 다 견뎌내지 않습니까? 이거 보게 되면 전두환 대통령도 굉장히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악마로 묘사한 게 누구냐? 빨갱이들하고 극좌파들을 주사파들입니다. 모욕을 주는 거죠. 이순자 여사는 젊었을 때 굉장히 미인인데 뭐 주걱턱이라고 그렇게 욕을 해대고 전두환 대통령은 대머리라고 욕을 해대고 모욕을 주면서 이게 좌파들이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재명 씨가 이번에 이수진 의원이 밝힌 대로 이렇게 지지자들이 모욕을 줘서 못 견디게 만드는구나. 정 떨어지게 만드는구나. 모욕은 사회를 구성할 때 사람이 뭐 맨날 좋을 수 있나요? 헤어질 때 써먹는 괜찮은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독약이라서 많이 쓰게 되면 원수가 되죠. 많이 쓰게 되면 사람이 죽어버리죠. 지금 친명계인 김성환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서 하위 20%의 비명계가 많은 이유를 제가 송기도 전 전북대 정외과 교수가 이끄는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다 해서 넘겨주면 거기서 나오는 평가가 전체 평가의 한 70% 이상을 차지해요. 나머지는 뭐 국회 상임위에 얼마나 출석했느냐, 의원 입법 발의를 몇 개나 했냐, 그건 뭐 숫자로 딱 나오는 거 얼마 안 되는 건데.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통보하는 거에 따라 컷오프가 되고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위 20% 비명계가 20%의 비명계가 많은 이유는 평가가 작년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말에 뭐가 있었느냐, 이재명 그때 무슨 사건이었지, 그걸로 체포해야 된다고 하는 게 국회에 갔습니다. 근데 체포하라고 동의안이 통과돼 버렸어요. 그때 최소한 29명이 민주당에서 동의했구나. 그 다음에 기권과 무효표까지 포함하면 30몇 표가 동의한 거죠. 적어도 체포하지 말라고 반대하진 않은 거죠. 근데 그때 최소한 숫자가 29명인데 현재 31명이 이번에 하위 20%에 들어가는데 29명이 비명계라 그러죠.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계속 송기도 씨가 언제까지 선출직 평가위원장을 하느냐. 본인만 공개되었고 11명의 위원은 공개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때 이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평가위원회 만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21대 국회에다가 들어서면서 또 한번 바꿨는데 어떻게 바꾼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 와서 그때 체포 동의한 사람들을 위주로 컷오프를 통보하고 있으니,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김영주 국회의원장도 부의장도 느낀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은 늘 쓰는 겁니다. 기업체에서도 사람을 떼어낼 때. 모욕에 굉장히 반발해서 대들면은 사실은 방법이 없죠. 사랑하는 사람 떼어낼 때도 모욕을 주죠. 부모 자식 간에도 모욕을 줍니다. 근데 모욕을 잘못 주면은 원수가 되고 어떨 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재명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하는 만큼 모욕을 안 당하냐? 당했죠. 자기 아들이 무슨 짓을 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도청 법인카드로 과일 사먹고 초밥 사먹고 소고기 사먹고 또 도청 카드로 국회의원 부원을 불러서 밥을 사주고 다 드러났으니 얼마나 모욕을 느낍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자기 형수와 험한 말로, 뭐가 됐든 간에 험한 말로 싸웠습니다. 근데 그리고 본인이 옛날에 어찌어찌 했다. 안동 가면은 뭐 제 고향, 제 원래 본고향,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저희 집안 본고향에서 강 건너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산골이죠. 화전민이 살 수도 있는 곳. 거기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왜 성남으로 오게 됐는지, 그쪽 지역에서는 또 떠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재명 씨랑 얘기하는 거. 그러면 자기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 우리 어머니는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 팔면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5원 10원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모욕에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문제, 부인 문제, 본인 문제로 모욕이 닿았을 때 자기는 뻣뻣하게, 그래, 나는 모욕 당했으니 그걸로 나는 끝이고, 너도 똑같이 모욕 당해봐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본인은 모욕 당해도 견뎌내는 거고, 상대방은 끊어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재명의 핵심인데, 이것이 뭐랑 같으냐?
공산주의자들, 극좌파들의 인민 재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송기도 교수가 이끄는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윤리 수준도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재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강천석 고문은 써놓은 거죠. 저런 자들은요, 상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지가 않습니다. 미안하다 하고 그냥 뻔뻔하게 그냥 갑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잡던가? 네. 제가 보기에는 힘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벌벌벌 떱니다. 김일성, 김정일 같은 자들이 이 모욕 정치학을 하는 자들인데, 지들이 죽을 거는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이재명을 지금, 지난번에 부산 가덕도에서 뭐 칼을 맞으니까 며칠 동안 숨어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단식할 때는 가짜 단식하잖아요. 절대로 진짜 단식 안 합니다. 사실은 겁이 많은 사람이죠. 모욕 주는 사람은 자기가 모욕은 견디는 척하지만 괴롭습니다. 그리고 가학을 즐기는 거죠. 그만큼 두려워해요. 그래서 진짜 폭력이 다가오면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그 이재명을 향해서 뭐 테러를 하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법으로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검사가 아니라 재판부, 강태규 판사 맞지? 서강대 나오고 해남 출신이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을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질질 끌어? 그건 이 사람은 이재명 계열로부터 받을 모욕을 두려워해서 피한 거예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 바람에 이재명이 선거 전에 유죄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죠. 저런 사람들이 공직자로 있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힘을 쓰는 거거든. 그냥 정면승부하면 돼요. 저런 사람들을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초년병 기자 때 사건 사고를 좀 다뤄봤는데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잘 나왔더라. 그 탈인범 사형수 이야기 쭉 기사 중에 하나. 저도 옛날에 월간조선서 많이 다뤘던 사형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죽여서 간을 썰어먹은 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죠. 그 중에 보게 되면 자기는 양심이란 게 뭔지 몰랐다. 사형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면은 사람을 죽이고 공격적으로 나가지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란 게 없고 억울하다 싶으면 그냥 폭력으로 나가는 거죠. 안 따지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회 윤리가 자꾸 무너집니다. 내가 억울하다 싶을 때는 한번 내 잘못은 없는가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본인이 사형당하게 된다 그러면 아주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쯤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를 보입니다. 이재명의 본질은 모욕의 정치학이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이 콕 집어서 표현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충성한 이수진 의원도 상당히 저는 의문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